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추가로 61명이 더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해 60명대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13,09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43명,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꾸준히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과 광주에서 16명, 경기와 대전에서 각각 8명, 그리고 강원과 경북, 전북과 제주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지막 주에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30%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광주와 대구의 집단 감염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륵사 관련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61명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과 교회 등을 거쳐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연기학원 등을 거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단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기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파가 됩니까? 네, 방역 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상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서울 방문 판매 업체 리츠웨이발 감염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지난달 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감염 경로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확진자들이 다니는 직장과 교회, 또 확진자들이 거쳐간 주점과 음식점까지 연쇄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방문 판매 업체를 직접 찾은 사람은 42명인데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168명으로 4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계속 10%대를 웃돌다가 최근에 13%대로 올라갔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산밀 장소를 피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전파를 차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KT 사옥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사옥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앞서 지난 2일 확진된 직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KT는 이에 따라 광화문 사옥을 폐쇄하고 근무직원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NH농협은행 관련 확진자도 2명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은행 직원이 최초 확진된 뒤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가 1명 추가되는 등 오늘 0시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5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고 동작구와 관악구 각각 2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어제 발열 증상을 보여 분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생이 등교한 지난 2일 접촉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확진된 학생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생 확진자 4명과 해외 유입 4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 경기도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이 없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만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관련 감염은 첫살인데 방역당국은 골프 자체로만 전파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함께 골프를 친 60대 남성 3명이 최근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첫 전파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를 한 다른 일행과 골프장 직원 등 20여 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골프 자체로 전파가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골프 자체를 어떤 전파가 일어난 그 고리로 단정하기는 힘들고. 방역 당국은 또 최근 광주와 대전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파 속도 등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선 역학조사관들이 올해 초 대구 경북 지역 유행 때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행이 지속될수록 적응을 하면서 전파력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곤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분석에서 새로운 유행이 검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만약 다양한 유행이 별도의 물결을 타고 유행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숫자가 적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중증 환자 30명 가운데 19명의 환자에게 공급됐습니다. 투약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대전에서는 한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직원과 외래 환자 등 47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최선준 기자, 대전에서는 한 의원에서만 어제까지 이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후 대전시 정림동의 한 의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집단 감염지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서 퇴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았던 470여 명 가운데 145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26명에 대해서는 검체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의원과 관련해 확진받은 사람은 60대 여성 입원 환자와 30대 여성 실습생, 그리고 30대 여성 직원입니다. 앞서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과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아들이 며칠에 걸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시 관저동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도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들 가족이 지난달 28일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도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이 이 교회를 이용한 22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에서 확진받은 간호조무사와 상담 업무 직원이 최근 문을 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간 사실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공주에서는 2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요. 이 여성은 수원에 사는 확진자의 동생인데 최근 전남 여수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1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초등학생 확진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지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는 일곡 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는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13명이 일곡 중앙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광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초등학생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북구 일동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인데 아직 증상은 없습니다. 광주 99번째 확진자의 아들인데요. 이 학생도 일곡 중앙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예배로 감염이 됐는지 가족 간의 감염이 됐는지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일곡 중앙교회 외에도 광주에서는 금형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60대와 70대 남성이 각각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2명 늘었는데요. 영광에서는 20대 남성과 한평에 직장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영광의 남성은 광주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인 광주 61번과 접촉했고 한평의 여성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광주가 73명, 전남이 5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국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부 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검사 수요도 늘어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축제 행사가 열린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이날 11,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처음 10,000명을 넘긴 데 이어 최고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지난 4월 중순 뉴욕주에서 11,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뿐입니다. 독립기념일 텍사스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8,000여 명 발생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늘어난 곳이 37개 주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조지아, 네바다 등 11개 주는 확진자 수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검사 수요가 폭증해 한 연구소에선 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5일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주에선 이날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난 뒤 집계될 최종 확진자 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코로나19 확진 현황 어떤 부분부터 한번 챙겨봐야 될까요? 네, 앞서 보셨지만 오늘 사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 176일째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지금 97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40명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1,000명 이하에서 좀 유지되고 있긴 한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는다는 건 국내에서 계속 병상의 여유분이 계속 부족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인 사람도 2만 1,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인데도 결코 이 검사 건수가 줄고 있지 않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발생 순에 있어서 볼 때 광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울 그리고 대전 순인데요. 결국 서울, 대전, 광주 이 지역을 계속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광주의 경우 유행 그래프를 보면요, 이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있는 모양새여서 상당히 앞으로 환자가 급증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7월 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11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같은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한 상태인 분들도 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같이 증가한 향상이어서 엄중한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국내 발생 수는 지금 수치를 보면 광주가 15명으로 이제 가장 많은데 광주 지역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방역 당국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대구 경북 지역 유행 때보다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방역 당국은 이 광주 지역에 내려가 있는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2월 말 3월 초,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전파 속도에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좀 특이했는데요. 실제로 이 이태원 클럽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변이 유형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GH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세계적인 학술지 셀지라고 있는데요. 이 셀지에 바이러스의 변이와 전파 속도 그리고 병독성에 관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이 GH형 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다른 유형보다 약 6배 빠르다는 겁니다. 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 바이러스도 이 사람에게 적응하기 때문에 이 변이해가는 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 다행스러운 점은요. 해당 논문을 보면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병독성이나 이 치명률을 높이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기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이 중화 항체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 정확한 유전자 변이 그룹에 대한 이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정리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세지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중증도나 치명률은 그대로여서 매우 교묘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치료제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사실 백신 만들 때도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제 유전자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리 단계 기준을 설정할 때 이 방역 당국이 그런 변형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좀 특이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기준들은 방역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사실 유전자의 어떤 변이형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평균이 50명 이상일 때 그때 2단계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이상일 때 그리고 방역망내 관리 비율이 80% 이내에서 잘 관리가 안 될 때 이 등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은 딱 이 숫자만 가지고 단계별 거리두기를 판단하지 않고 여러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밝힌 게 유전자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대전이나 광주 등에서 유행하는 이 유전자 변이 그룹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태원 클럽발의 영향을 받아서요. 같은 종류의 변이형이 우세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네.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유행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 확진자들 유전자형이 유럽발, 미국발, 그리고 중국발, 뭐 국내형 등이 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 이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적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감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급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숫자가 적더라도 이 거리두기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는 방역 당국이 조만간 이 유전자 변이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죠. 이제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 투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신 분들 또 투약을 받으신 분들 환자분들에 대한 상태가 지금 보고된 게 있습니까? 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지난 7월 2일부터 공급돼서 2명에게 이제 투약이 시작됐고요. 어제 기준으로 중증 환자 중에서 19명에게 렘데시비르가 지금 투약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렘데시비르는 이 정맥 주사로 맞는 약입니다. 5일간 투약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상태를 봐서 차도가 없으면 5일 더 추가 투약을 하고 효과를 따져보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치료 사례를 보면 평균 한 7.8일 정도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맞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맞는 네. 분들은 지금 일찍 맞는 분들은 투약 4일째가 4일째입니다. 되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렘데시비르의 어떤 임상 효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까지는 이 정부가 확보한 렘데시비르는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8월부터는 이 제약사하고 그리고 가격 협상도 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까지 마련해서 중증 환자들에게 투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렘데시비르 약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요. 정부 차원에서 약물을 최대한 넉넉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중부 그리고 호남에 펼쳐지는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방문 판매 업체가 또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역학적 연결고리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배울 게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 리츠웨이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 200여 명 넘게 확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40여 명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감염이 됐고요. 그중에 4배 되는 숫자, 한 160여 명이 5차 전파까지 이루어지면서 감염이 됐습니다. 불과 10일 동안 이루어진 급속 전파 사례인데요. 리츠웨이 여파를 들여다보면 직장 3곳, 그리고 교회 4곳에 퍼졌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70%를 넘게 차지했고요. 네.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1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고 여기서 벌써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역학조사 결과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요.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 부르기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기가 특징이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 80명 넘게 확진됐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5차 전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3곳이 동시에 노출이 됐고요. 미용실이나 사우나 등 다양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의료기관 2곳도 포함됐고요. 여기도 50대 이상이 한 86%인데 네. 사실 연령층을 자꾸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증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도 7명이 지금 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괜찮겠지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모임에 나가서 네. 전파시킨 사례가 많았다는 좀 특징이 있고요. 광주 지역도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종합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발생하고 종교시설에서 증폭이 되고 감염의 종착지는 결국 요양시설과 병원이라는 겁니다. 네. 처음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에게서 퍼지다가 나중에 결국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염시켜 치명률을 올리는 겁니다. 네, 뭐 모임은 웬만하면 사실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나가도 되면 안 나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3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배정안까지 의결되면서 집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처리한 민생 추경이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졸속 심사에 단독 처리였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35조 1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상임위 심사 닷새 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이콧 중인 통합당은 불참, 정의당은 심사가 부실하다며 기권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엔 고용안정에 9조 원, 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5조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곧바로 배정안을 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을 살릴 긴급 처방이라며 처리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단독 처리 여부보단 집권당의 책임감, 일하는 국회라는 건데 곧바로 7월 국회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7월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습니다. 통합당은 단독 처리에 졸속 심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단기 일자리 예산 등 생색내기 예산이 수두룩했다면서 철저한 사후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7월 국회에 복귀해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밝히고 시정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6일 문을 여는 7월 임시국회에선 공수처 출범 문제와 부동산 정책,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두고 여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못 가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돼 환자는 결국 숨졌는데요. 택시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 하더니 결국 구급차와 추돌합니다. 사고 처리 전에는 못 간다는 택시기사. 진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응급 환자가 있다는 환자 가족의 말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그날 아침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가던 폐암 4기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환자는 119 구급차가 온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차문은 다 열려 있고 응급차문은 다 열려 있고 택시 기사는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택시기사는 실랑이를 벌인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병 가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말하니까 차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밀쳤죠. 밀치면서 같이 밀었어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강력팀을 추가 배정하는 등 사고와 사인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자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어젯밤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인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운대에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시민과 주변 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 주민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사설을 통해 느슨해진 방역 분위기를 우려하며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시공, 자재, 설비, 보건 등 각 분야의 간부와 노동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병원 건설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비상 방역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내부적으로 경계가 흐트러지는 분위기를 규탄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오후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어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2분의 1 수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겠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강릉, 대구가 29도,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기온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